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대망의 수시 마지막 방송이네요. 2016년 수시를 시작한 지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확실히 정말 빨리 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벌써 수시를 이제 접수할 시기가 점점 다가왔고, 아마 9월 모의고사가 다음 주에 시행이 되고 가채점이 끝나게 되면 아마 아이들이 그때부터 아마 수시 대학교를 정하게 될 거예요. 컨쇼 방송이 그 수시 대학교를 찾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한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은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대학교의 논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솔직히 논술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 논술이 수능 전에 있는 논술이 있고 수능 후에 있는 논술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뭐가 다른지, 솔직히 수능 후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수능 후는 논술 준비 잘하고 최저 맞춘 아이들이 준비를 하는 거고,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은 솔직히 제가 할 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 전에 보는 그 논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컨쇼 단 하나의 위대한 비법. 오늘 마지막 학생은 인문계 학생이고요. 자, 학생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학생은 피군이네요. 박씨니까, 그죠? 네, 피군이고요. 네, 피군이고요. 인천 도림고 학생입니다. 제가 이 학교를 맨날 또림고라고 맨날 또라이들 뭐인가 하여튼 또림고라고 맨날 놀리던 학교인데, 인천 도림고 학생이고요. 2016년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잠깐 볼까요? 예, 그래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그렇게 높은 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위권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는 한 3등급 정도가 나오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한 3등급, 영어를 그래도 제일 잘하고요. 사탐 같은 경우는 생류는 1등급인데 윤사 같은 경우는 3등급인데,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병행을 하고 있는데 윤사가 솔직히 좀 약한데, 이 윤사가 왜 약하냐면 이 친구가 조선이랑 거기를 잘 못해요. 주자 라인, 일명 동양사상의 성리학이랑 좀 그 조선 라인, 이와 이황 그쪽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생존 문제는 웬만큼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1, 3 하면은 이거 몇 등급 나오냐면 2등급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사탐 너 생윤이 만일 1등급이 이제 고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윤사 쪽으로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는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사탐이 만일 둘둘이 나오면은 좋아요. 둘둘이 나오는 친구라면은 1, 2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죠. 1, 1 나오면 더 좋겠지만 이제 시간상 두 과목을 한꺼번에 파기에는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일 이런 친구 있죠. 4, 4 나오는 친구들. 4, 4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 3도 2고 둘둘도 2예요. 4, 4를 둘둘 만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좋다고요? 1, 3 나오는 게 훨씬 좋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논술 보는 학교 중에 사탐 하나만 최저로 잡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사탐을 한쪽에다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고요. 그렇게 막 6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온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9월 모의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이 끝났을 때 6월이랑 9월을 가지고 결국은 어디를 찾게 되냐면 수시학교를 찾게 되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논술을 한 1년 2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준비를 했고요. 특히 두 개의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집중적으로 1년 2개월을 파고 들어간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준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잘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다른 특이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내신 등급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총 비율이 한 2.4등급 정도 되고요. 1, 2, 3학년을 꾸준하게 공부를 한 친구예요. 어디 뭐 1학년 때 좀 못하다 2학년 때 더 열심히 하고 3학년 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1학년 때부터 좀 거의 뭐 꾸준하게 공부를 한 친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천의 도림고등학교라는 곳이 내신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거기가 중간이 없는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따기에는 솔직히 좀 유리한 학교에 들어가서 한 2.4등급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디 뭐 수시를 준비하거나 입학사정관이나 논술이나 이런 거를 교과 100, 솔직히 교과 100을 집어넣기에는 아시다시피 좀 모자라요. 그렇지만 뭐 입학사정관이나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꿀리는 점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2.4면 뭐 훌륭한 거고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다 반영한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 이 친구는 뭐 인생에 재수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논술이나 입학사정관 같은 입사 같은 경우 내신이 절대 꿀리질 않아요. 뭐 적성은 뭐 볼 생각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래서 특히 논술 쪽으로 진짜 많은 힘을 기울였던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친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피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은 입학사정관보다는 솔직히 논술학교를 찾는 데 중점을 되게 많이 두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학교 수상 경력을 보시게 되면은요, 교회 우수상 후에 3번의 수상, 그러니까 그렇게 수상 내역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홀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피구는. 그러다 보니까 더 논술 쪽으로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래희망 과가 벤처사업과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과가 어디냐면 경영학과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경영 라인, 경상계 쪽으로 솔직히 학교를 좀 짜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적인 부분, 수학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었고, 학교 동아리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벤처사업가 같은 경우는 만일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지금 컨쇼를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스토리텔링, 일명 시스토리 만드는 데 있어서 만일 우리 아이가 벤처사업가가 꿈이었다라면 경영학과를 집어넣거나 이쪽 경상계열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그쪽 계열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야지 전공 역량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동아리도 봉사활동 동아리고요. 걷다가 자율활동 평가도 뭐 중상위 평가인데 그렇게 막 썩 잘 써줬다라고 저는 평가는 하진 않아요. 이게 솔직히 중상위 평가라고 나온 이유가, 저는 솔직히 상위 평가는 빼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 생기부를 분석할 때 저 혼자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컨설팅에 있는 컨설턴트들이랑 솔직히 그 생기부를 분석을 해갖고 그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냈을 때 중상위로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상위 평가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이 친구 피군 같은 경우.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봉사 시간도 뭐 괜찮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30시간 40일, 그리고 3학년 누계 시간이 4시간인데 이거 ING 아니에요. 4시간으로 끝났어요, 이 친구. 더 이상 봉사활동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75시간의 봉사활동을 갖고 있는데 봉사활동 치고는 뭐 그렇게 뭐 일단은 뭐 총 시간은 다 채웠으니까 60시간은 채웠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입학사정관을 하기에는 솔직히 저는 봉사활동 시간은 좀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입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봉사활동 시간을 보통 말씀드렸잖아요. 100시간은 솔직히 넘겨줘야 된다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스토리텔링, 일명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맞춰서 하는, 그리고 봉사를 할 때는 꾸준하게 한 곳을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 들쑥날쑥 걷다가 봉사 시간 75시간 중에 대부분이 정말로요, 이 친구 피군 대부분이 다 어디에서 한 거냐면 학교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입학사정관을 꾸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힘든 친구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학교 특이사항으로 이 친구 입학사정관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되긴 해요. 어떤 학교냐면 좀 학교 레벨을 낮춰야 돼요. 학교 레벨을 뭐 수도권 정도로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신 등급이 2.4등급이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또한 6월 모의고사나 요번에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6월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솔직히 수도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도 수도권으로 쓰는 게 맞는데 이 친구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예요. 만일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가 수도권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면 6월보다 약간만 좀 잘 봐준다라면 어차피 수도권 라인으로 대학교는 정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서울 안으로 써야 될 것 같고, 또한 논술 준비를 되게 많이 한 친구니까 논술로 상위권 학교를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는 하고요. 논술에 대해서 아직은 평가를 제가 하진 못했어요. 논술 시험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진 못했지만 뭐 일단은 학부모님 말에 의하면은 뭐 잘 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감안을 해갖고 제가 컨설팅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많이 집어넣을 거면 이 친구 집어넣을 수 있는 라인이 어디냐면 수도권 정도 라인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입사로 집어넣기에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학부모님들 지금 우리 아이 생기부 보고 계신다라면은 뭐 수상 경력이 한 3개 정도 되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스토리텔링이 조금 힘들다라면은 대학 레벨을 그렇게 높게 잡으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아이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보통 내신 3등급, 4등급 아이가 나오는 저는 생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등급 학생치고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생기부 관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괜찮아요. 논술을 그렇게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친구 P군을 학교를 준비해온 학교가 논술이고요. 일단은 논술 학교를 논술을 6개를 쓸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논술은 솔직히 몇 개 정도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어머님 6개 쓰면 애 죽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논술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4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3개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 학교를 상, 중, 중으로 짜시던지 상중하로 짜시는 건데 저는 보통 3개에서 4개, 많아봤자 4개라고 그러고요. 6개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저 진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맞아요. 수시가 6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6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시가 6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번을 다 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굳이 6개를 다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혹사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입사가 만일 수도권 라인으로 만일 어머님께서 입사를 안 쓰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논술을 6개를 준비를 하신다, 6개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논술을 6개 준비하면 정시도 버리게 돼요. 잘못하면. 정시 준비를 하면서 논술을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논술은 진짜 많이 쓸 수 있는 학교가 제가 생각했을 땐 진짜 많으면 4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강사들마다 아니면 논술 강사나 입학사정관이나 뭐 컨설팅하는 사람들마다 컨설턴트들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논술을 6개 쓰는 거를 찬성하는 거는 전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전 진짜 개쓰레기 컨설팅이라고 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6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진짜 많이 해봐야 4개 정도, 정말 적당한 게 전 3개라고 생각하고요. 3개를 상중중으로 놓거나 아니면 상중하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온 P군의 학교는 어디냐면요,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솔직히 인하대학교 아까 그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인하대학교를 간다면 이 친구는 솔직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하대학교 갈 수 있는 점수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문과래지만. 문과가 인하대학교가 가군을 타면서 솔직히 점수대가 좀 내려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저 점수 갖고 인하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하대학교는 이 친구한테 봤을 때는 솔직히 상이라고 봐도 저는 무난하다고 봐요. 9월 모의고사를 얼마큼 더 잘 봐오냐에 따라서 대학 레벨을 더 높여주겠지만 인하대학교는 상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친구가 더 집어넣을 수 있는 학교는 어디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동국대학교 정도 아니면 뭐 홍익대학교나 건대보다 더 높이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저 맞추기도 솔직히 좀 까다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나 뭐 동대나 건대인데 솔직히 동대를 집어넣기가 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최저 등급 때문에 그래요. 동국대학교가 최저가 합이 4가, 그러니까 이 등급대가 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3, 3, 1 뭐 이렇게 나와서 좀 불안한,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외국어나 이게 3, 3이고 사탐 하나가 1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2개 갖고 4를 만들기는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안하다라는 거죠. 한 등급이라도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 친구는 최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최저 맞췄을 때는 학교를 그렇게 막 밀고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가장 잘 맞는 학교가 어딜까라고 많이 생각하고, 걷다가 인천 사는 친구다 보니까 인천 아이들이 또 인하대학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인하대학교를 준비를 했고요. 인하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컨설팅도 하지만 저는 사탐도 가르치고 논술도 가르칩니다. 제가 좀 많이 해요. 쓸데없는 짓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 컨쇼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나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가르치는 학교가 2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학교가 인하대학교고요. 두 번째 학교가 경기대학교거든요. 솔직히 이거 2개 학교는 제가 되게 논술 전형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관심을 갖게 돼서 좀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하대학교고요. 인하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중위권 대학교라고 봅니다. 문과 같은 경우 이과면은 중상위권이라고 잡아주겠지만 문과기 때문에 중위권이라고 저는 보고요. 입학 평균 등급은 2.8에서 3.4등급인데 이거 2.8에서 3.4등급 보통 제가 어머님 컨설팅 하거나 컨쇼 방송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님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 이거는 논술에 맞춰서 제가 등급대를 짜온 겁니다. 논술에 맞춰서 등급대를 짜왔기 때문에 입학 평균이 논술이 2.8에서 3.4등급 정도가 등급이 형성이 되는 학교가 바로 인하대학교고요. 인천 지역에서는 인류대학이라고 보셔야죠. 인천에 지금 대학교가 4년제가 3개가 있어요. 인하대, 인천대, 청운대학교. 그 중엔 탑이죠. 인하대 짱. 인하대 짱 먹어도 돼요. 인하대 후문, 인하대 후문 완전 사랑합니다. 인하대 후문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인하대 후문 완전 사랑하는 곳이죠, 제가. 어제도 인하대 후문 잠깐 갔었거든요. 누구 좀 만나려고. 역시나 훌륭합니다, 인하대 후문은. 자, 그러면 어떤 전형인지 좀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인원은 169명이나 뽑아요. 어디가? 경영학과가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바로 경영학과예요. 벤처사업과가 꿈이고, 이 친구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업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살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해줬어요. 일단은 회사에 들어가서 좀 배우다가 뭐 좀 배우고 인맥도 쌓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 너 바로 사업하잖아? 그러면 내 꼴 난다. 제가 대학생 때 사업하다가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졸업장과 수천만 원의 빚을 갖고 사회생활을 나왔답니다. 그래서 벤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영 공부하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경영을 공부하면서 벤처에 관련된 뭐 학과 아이들과 뭐 리더십을 갖고 그 아이들과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팀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저는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도 좀 강해야 되고요. 일명은 일단 경영학과는요, 모집 인원이 많아요. 169명이나 뽑으면 논술 전형도 59명이나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많이 뽑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형 방법은 논술이 무려 70%나 들어가요. 교과 부분이 되게 낮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교과가 반영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절대. 반영 교과가 정말로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반영교과의 교과 부분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그 인하대학교 논술 평가 점수를 봤을 때 몇 등급이었냐면 기억나십니까? 2.8에서 3등급. 얘네들 4등급도 들어가요, 어머님, 논술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과가 실질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논술을 잘 쓰면은 인하대학교는 솔직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좀 딸리는 학생들 있잖아요. 내신 등급이 4등급 후반대라도 내신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논술로는 논술 전형으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그리고 인하대 논술이 표풀이가 있어요. 그 표풀이가 솔직히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뒷부분 가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준비하시는 분들, 인하대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솔직히 생각보다 조금 얄풀이합니다. 할만해요. 도전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자, 수능 최저 등급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몇 과목? 아까 말씀드렸죠. 탐구 한 과목 들어가는 학교 은근히 많아요. 동국대학교도 한 과목 들어가고요. 카톨릭대학교도 한 과목 들어가고 인하대학교도 한 과목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본 과목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어느 한쪽에 좀 올인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개 합이 몇? 5예요. 5. 그러니까 아까 이 친구 3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4 하나 나와도 되고요. 또 뭐 나와도 되냐면 3 둘 나와도 된다라는 거죠, 어머님.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라 그래요? 좀 빠져나가니까 좀 하나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솔직히 5등급이면은 인하대학교는 최저 등급을 되게 많이 열어준 거예요. 동국대나 홍대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솔직히 좀 많이 열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저 등급이 또한 탐구가 한 과목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할만하죠. 지금부터 탐구 한 과목 미친 듯이 파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 국어가 3등급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데요. 그러면 탐구 한 과목에 지금 올인하시면 되죠. 그래갖고 한 등급 정도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등급만 만들면 되니까. 탐구 1등급 만들기는 솔직히 생각보다 그렇게 솔직히 탐구 1등급 나오는 거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탐구 1등급 나오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아이들한테. 제가 사탐을 가르치지만. 대신 2등급은 솔직히 할만합니다. 2등급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2개 합이 5등급이기 때문에 한번 최저도 할만하고 이 친구한테는 최저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준비한 학교가 바로 인하대학교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 논술 결과를 좀 볼 건데요. 이 결과 보기 전에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하대학교는 문제가 총 3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나오는데 1번이 뭐냐면 요약하기고요. 2번이 뭐냐면은 찬반 논란하는 겁니다. 3번이 뭐냐면 바로 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2개는 아이들이 다 잘 써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약하기나 찬반 논란은 2개의 지문을 주고, 그러니까 보통 한 4개 뭐 가나다라 뭐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뭐 가에 대해서 요약하세요. 그러니까 요약은 솔직히 아이들이 잘합니다. 요약에서는 감점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문제가 뭐냐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사형 제도가 있어요. 사형 제도를 찬성할래 반대할래, 둘 중에 논거를 들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 라고 하는 게 2번 문제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애들이 좀 잘 쓴대요. 제가 인하대학교 관계자분을 만나거나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1, 2번은 웬만큼 써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감점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인하대학교가 논술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약이나 찬반 논란에서도 감점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디에서 싹 다 날려먹냐면 표풀이 하는 데서 싹 다 날려먹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표를 주고 그 표를 분석해서 그 표를 응용해서 글을 쓰게끔 하는데 그 표를 분석하지 못한다라면, 그 표가 나타내고 있는 그 표를 분석하지 못한다라면 완전히 감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이 표를 못 풀면은 인하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고요. 우리 아이가 논술은 솔직히 2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문장 구조로 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표를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서울여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인하대학교도 그렇고 이런 학교들은 표가 들어가요. 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논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표에서 당락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볼게요. 작년이에요. 62명이니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경쟁률은 25.76대 1, 25대 1 정도로 볼게요. 그냥 25대 1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실질 반영률은 25대 1이 안 돼요. 첫 번째, 최저를 못 맞춰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대거 생기고요. 두 번째는 그때 말씀드렸죠. 솔직히 논술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고. 기억나십니까? 우리 논술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논술 방송에서 말한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말했냐면 우리 수시 전체 방송할 때, 종합 방송할 때 아마 말씀을 한번 해드렸어요. 논술 진짜 거품 심하다고. 정말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실질 반영률이고요. 얘네 아니에요. 다 얘네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최저 못 맞추는 아이도 들어가고 논술을 뒤늦게 준비하는 아이들도 대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아이들은 이 꼭다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25대 1 정도 된다라면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얘네 10대 1 아니면 한 8대 1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 반영률은. 그러니까 인하대학교는 그렇게 경쟁률보다는 실질 반영률이 상당수 되게 많이 낮게 형성된다는 것도 솔직히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논술 쓰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학교예요. 위치가
그 학교 레벨 위치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걸려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보는 학교 중에 하나가 어디라 그랬어요? 건국대학교라고요. 건국대학교는 솔직히 상위 대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위 대학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 부분에 건국대학교가 되게 애매모호한데, 논술로 봤을 때 인하대학교, 동국대학교가 제가 생각했을 때 존나 애매모호한 대학교라고 봐요. 홍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논술을 그렇게 막 뛰어나게 쓰는 아이가 집어넣는 학교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표만 잘 진짜 풀 수 있다라면은 저는 인하대학교는 솔직히 합격권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2016년에는 일단은 첫 번째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5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평균 점수, 논술에 대한 평균 점수는 솔직히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논술 일자는 11월 21일이니까 수능 본 다음이네요. 그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내신이 평균이 3.08이고요. 최저가 4.27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문 닫고 들어간 아이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뽑는 데다가 걷다가 논술에 대한,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아요. 아까 교과에 대한 실지 반영률이 되게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도 안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몇 프로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등급이 4등급 아이까지도 합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표를 잘 쓴 아이일 거예요. 아마 표를 잘 분석한 아이겠죠. 그리고 논술 점수 보세요. 68밖에 안 된다니까요. 되게 높지 않게 형성된다고요. 최저 라인은 63.5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이 좀 준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신은 한 3.5등급에서 논술은 한 65점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를 보통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모의고사 되게 많이 풀잖아요. 그런데 표 유형 패턴이 작년인가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약이나 찬반은 옛날 거, 그러니까 뭐 2, 3년 전 거 뽑아가지고 써보는 건 괜찮지만 표를 분석하는 거는 유형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인가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옛날 표를 볼 필요는 없어요. 작년 모의고사나 작년 문제들, 그리고 이번 년에 2016년 모의고사 올라온 그 정도의 표 분석을 좀 연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를 막 옛날 거를 막 미친 듯이 찾지는 마요. 인하대학교는 안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요번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한 3.5 정도 되고요. 논술은 한 65점 정도 체크가 되면은 합격선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었냐면 한 2.4등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신은 뭐 꿀릴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논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표에 대한, 인하대학교를 아마 목표로 한다면 표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솔직히 여태까지 아이들이 논술학원에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게 뭐 요약하거나 찬반 논란하거나 논거 찾고 그러니까 논거를 찾아가지고 글을 쓰는 것들을 진짜 많이 준비를 시키거든요. 솔직히 저는 논술은 논제와 논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제 부분이 되게 쉽게 나와요. 논제는 분석할 게 거의 없고 논거를 들어서 찬반 논란의 핵심 사항과 아니면은 표를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수능을 하는 데 있어서 표풀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조금씩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인하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회문화 있잖아요. 사탐 과목 중에 사회문화 하는 아이들이 되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는 많이 해줘요. 사회문화가 표풀이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분석하는 능력은 솔직히 저는 사회문화 애들이 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사회문화 하는 아이들이 솔직히 유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인하대학교를 붙을 수 있는 합격률은 한 80%에서 90%, 그러니까 한 80에서 한 80%는 무조건 될 것 같고요. 뭐 높게 본다라면 뭐 85%까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90%를 못 던지냐면 표 때문에 그래요. 표가 솔직히 복불복이 좀 있어요. 이 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는 표와 모르는 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학교에서 배운 거를 내더라고요. 학교에서 충실히 사탐을 배운 아이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 사탐 과목 안에서 반영되는 것들을 응용해서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뭐 저출산이나 뭐 고령화 문제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인데 있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낮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학생들이 사회 탐구를 배우면서 배웠던 상식, 그러니까 그 지식,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모르는 게 나오면 골 때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아는 거 나온 거랑 모르는 거 나온 거는 쓰는 것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스킬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표 때문에 그렇게 높게 잡기는 솔직히 좀 부담은 되고요. 그래도 한 뭐 80에서 85% 정도는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피군 목이 많이 잠기네요. 제가 오늘 피군을 찾아온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의 대학 합격률은 한 80에서 85%고요. 표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인하대학교 논술 그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번에 또 준비를 해온 것은 뭐냐면 바로 논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논술의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말 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수능 전과 후가 진짜 다릅니다. 수능 전에 보는 부분의 논술과 수능 후에 보는 논술이 저는 솔직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 전과 후가 왜 중요한지는 자, 수능 후부터 볼게요. 자, 수능이 끝난 후는 수능 후는 솔직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이 끝난 다음에 논술 준비 착실하게 하고 최저 맞췄으면 열심히 논술 보면 돼요. 경쟁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 반영률 따져봐야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논술 전에 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수능 전에 거는 솔직히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수능 전입니다. 자, 수능 전에 보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 전에 보는 아이들은 수능에 대한 부담이 진짜 많은 겁니다,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약한 아이들이 논술을 준비를 하는 시점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아이들도 있고 논술에 되게 많은 힘을 쏟고 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능을 보기 전에 논술을 본다라는 건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진짜 잘 나와서 상위권 대학교를 노리는 아이들은 이 논술 전형에다가는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무슨 말이냐면 수능 점수가 정말 좋게 나오는 아이들이 집어넣는 학교가 어디냐면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뭐 이런 학교들이겠죠. 일단 뭐 성균관대, 서강대까지도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이 보통 노리는 학교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신이 좋고 어느 정도 수능이 정말 뭐 잘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전에 절대 여기 써져 있는 연대, 서울시립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 카톨릭, 경기대 이런 데다가 절대 넣지 않는다고요. 왜? 붙으면 가야 되거든요. 만일 이런 거예요. 만일 우리 아이가 건대를 시험을 봤어요. 건대를 시험을 봐갖고 했는데 건대를 시험 봤는데 만일 우리 아이가 수능을 2개 틀려왔어요, 어머님. 근데 아이는 벌써 건대 논술을 봤어요. 근데 아이가 수능을 2개 틀려왔네? 이게 수능 2개 틀렸잖아요. 그러면 연대고대 넣을 수 있다고요. 연대고대 서울대까지도 우리가 막 노린다고요. 그런데 서울대까지도 노리는 그 아이가 건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논술 합격했다고. 그러면 건대 가셔야 돼요. 빼도 박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논술을 진짜 잘 쓰는 아이들 있죠. 특히 뭐 고대나 정말 높은 뭐 고대를 준비하는 논술을 쓰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연대밖에 안 넣을 거예요. 걷다가 연대를 집어넣는 아이들도 서울대 라인이 제외가 돼요. 그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못 넣는다고요, 겁나서. 붙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붙으면 가야 돼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솔직히 완전히 개상위권 아이들 있죠. 아니면 논술 진짜 잘 쓰는 아이들 있죠. 수능 전에 안 넣어요. 절 믿으세요. 수능을 진짜 잘 보는데 수능은 진짜 잘 써. 그런데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은 100% 안 넣을 거고요. 논술을 진짜 잘 쓰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그때부터 존나 때리게 돼요. 넣을까 말까를. 그런데 그거를 노린 학교가 바로
제가 봤을 땐 연세대학교인 거예요. 자, 수능 전에 보는 학교는요, 이런 겁니다. 작년에, 이거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작년에 한양대 있죠, 한양대. 한양대학교가 완전히 개작살 났었어요, 논술이. 한양대학교가 작년에 진짜 논술 갖고 재미 본 학교가 중앙대학교고요. 작년에 한양대학교가 개작살 났는데 왜 그러냐면 한양대학교가 논술 수능 전에 갔거든요. 수능 전에 한양대학교로 논술을 보다 보니까 한양대학교면 여기 있는 학교예요. 한양대학교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연고대, 서울대 연대고대나 카이스트나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 집어넣는 아이들이 한양대에다가 지원을 안 했어요. 붙으면 가버리기 때문에. 특히 카이스트 애들도 마찬가지고. 한양공대가 개작살 났다고요. 그런 바람에. 왜? 좋은 아이들 안 넣어요. 겁나서. 왜? 붙으면 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에 왜 이러죠 오늘?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 중에 상위권 학교들 있죠. 상위권 학교들은 솔직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연대는 10월 13일 날 보고요. 서울시립대는 10월 6일이고 건대는 10월 9일, 10일, 동국대 10월 10일이고요. 홍익대 10월 10일, 11일, 카톨릭대학교 10월 11일,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10월 18일이에요. 이날 마지막으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논술이 다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날짜가 10월 달이다 보니까 다 수능 전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술을 지금 엉빠지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러면 학교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연세대 수능 전에 10월 13일 날 보는 아이들 중에 서울대 아이들 다 빠지겠죠. 서울대에 갈 아이들은 연대에다가 못 집어넣어요. 그러면 서울대 가는 최상위에, 우리나라에 정말 잘 나간다라는 그 최상위 아이들은 연대에다가 집어넣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논술에 있어서 최상위권이 일단 빠지는 거예요, 연대가.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누구랑 같은 라인을 탈 수 있냐면 고대와 같은 라인을 탈 수가 있는데, 연대랑 고대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논술의 전형이 좀 다릅니다. 솔직히 연대는 문제가 진짜 많이 쉬워졌어요. 근데 고대는 뭐를 고집하고 있냐면 수리 논술을 되게 고집하고 있어요. 문과건 이과건.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 때문에 고대는 문과도 변별력이 이 수리 논술 논술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고대 라인과 지금 겹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애들은 솔직히 그거예요. 고대에게 뺏기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도 연대는 일단 누가 빠져나간다고요? 서울대 라인 애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은 연대의 논술을 보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고대와 라인을 형성하겠죠. 그러면서 둘로 분산돼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울시립대 볼게요. 제가 정말 서울시립대는 요번에 실수한 거예요. 제가 요번에 서울시립대 논술 우리 아이들 진짜 많이 지원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립대는 가장 이슈예요. 이번 2016년에 이슈인데 솔직히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이 방송하는 날 다음 날에 뭘 하냐면 얘네가 학교장 추천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좀 미안해요. 너무 늦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왜 지금 방송할 수밖에 없냐면 저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경쟁률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방송에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립대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2%라는 그 학교에서 2% 안에, 그러니까 2%라는 인원에 한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 학교장 추천을 8월 28일인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럼 하나 잘 보세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학교장 추천받는 아이들 일단 상위권 다 빠지겠죠. 왜?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서성한, 한양대, 이 위에 뭐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 갈 아이들 서울시립대 추천 안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붙으면 가야 되는데. 붙으면 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상위 라인 아이들은 서울대 시립대 추천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립대 추천받는 아이들은 그만 그 밑에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솔직히 개상위권 아이들은 서울시립대다 집어넣지 않고 논술 진짜 난다긴다 좀 잘 쓰는 아이들 되게 많이 빠져요. 왜? 경희대, 뭐 중앙대 이런 데 논술 준비하는 아이들이나 경희대 뺄게요. 미안해요. 중앙대나 뭐 이런 좀 상위권 학교들, 서강대나 이런 데 논술 준비하는 아이들 서울시립대다가 감히 지르지 못할 거라고요. 붙으면 가야 된다니까. 걷다가 수능 잘 나올 거라고요. 솔직히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 준비하는 아이들이 수능 점수가 진짜 낮게 형성돼 있을까요? 그렇게 낮게 형성 안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서울시립대에 못 넣어요. 넣었다 붙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립대가 경쟁률이 50몇 대 1이었어요. 요번 년 보세요. 그렇게 안 높을 거고요. 서울시립대가 솔직히 논술 뽑히는 아이들 되게 높게 형성돼 있었는데 이번 년에는 정말 그렇게 형성 안 될 가능성 되게 높아요. 왜? 상위권 좋은 아이들 서울시립대다가 지원 안 한다라는 거에 저는 모든 걸 걸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요번에 솔직히 좀 지켜보는 학교 중에 하나지만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요번에 결과를 좀 보고 싶은 것도 솔직히 되게 관심사예요. 다음 년에 논술 끝나고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저 서울시립대 논술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도 작년만큼 좋은 아이들이 받지 않았을 거고요. 두 번째, 정말로 상위 10개 대학교 안에서도 이거잖아요. 중경외 시라면서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를 지금 준비하는 아이들은 시립대 이거에다가 집어넣기가 지금 살 떨릴 거라고요. 안 집어넣을 확률도 되게 많고요. 특히 얘네들은 안 넣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 누구? 서강대 집어넣어. 한양대까지도 안 넣어요. 못 넣는다고요. 겁나갖고. 붙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서울시립대가 작년만큼의 좋은 자원이 저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도 솔직히 요번에 앞라인 탄 게 한양대 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경쟁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최저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건대가 최저를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건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몰릴 확률이 높아요. 왜? 이런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요? 난 수능을 잘 못 봐. 수능은 완전 개쓰레기인데 논술 준비는 되게 많이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건대 걷다가 수능 전에 본대. 나 한번 지원해 볼래.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솔직히 요번 2016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와, 경쟁률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경쟁률도 좀 봐야 되고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솔직히 이거 지금 건국대학교도 도박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지금 막 가슴 설레이고 있을 거예요. 잘 될까 못 될까. 잘못하면 완전 개조되거든요. 이 수능 전에 본다라는 게 되게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학교는 솔직히 경쟁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작년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비슷하게 간다면 질러보세요. 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논술 잘 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솔직히 논술 잘 쓰는 아이들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건국대학교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진짜 정말로. 그래서 건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일단 패스를 할게요. 근데 건국대학교는 보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건대는 솔직히 요번에 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자연계. 그러니까 이과 애들. 이과는 솔직히 성공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가 바로 동국대와 홍익대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동국대와 홍익대 같은 경우는 홍익대보다는 동국대 경쟁률이 상승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 동국대가 솔직히 더 편합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얘네 4등급이고요. 동국대도요 4등급 맞춰야 됩니다.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홍대 같은 경우는 사탐이 2개가 반영되고요, 얘네는 사탐이 1개가 반영돼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가 최저 맞추기가 아이들이 더 유리하고요, 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홍대보다는 동대 쪽으로 몰릴 확률이 높아요. 또한 동국대랑 홍익대학교는 특히 자연계 아이들 있죠.
이과 아이들은 정말 저는 장담하는데 다 동국대로 갈 거예요. 홍대보다는 동국대 쪽으로 몰릴 확률이 진짜 많아요. 다시 말할게요. 자연계 학생은 동국대로 몰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자연계 학생에 있어서는 동국대의 경쟁률이 상승할 거예요. 홍대보다는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분석하는 거 보세요. 왜 건국대학교가 요번에 솔직히 성공할 확률이 좀 있냐면요,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이 솔직히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 놓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10월 9일 날 인문계가 시험을 봅니다. 인이 뭐냐면 인문계고요. 자가 뭐냐면 자연계입니다. 문과고 이과입니다. 문과고 이과예요. 그런데 인문계가 9일 날 보고요. 자연계는 10일 날 봅니다. 자연계 이과 아이들은 10일 날 봐요. 그런데 동국대학교는 문과 이과가 다 10일 날 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겹쳐요. 그죠? 보이십니까? 두 번째, 홍익대는 10월 10일 날 자연계가 보니까 요거 두 개가 요렇게 겹칩니다. 그리고 인문계는 11일 날 봐요. 그럼 보세요. 이과 학생들 잘 봐요. 지금부터 우리 이과 자연계 학생들 잘 봐요. 건대, 동대, 홍대가 같은 날짜에 몰려 있어요. 예? 건대, 동대, 홍대가 같은 날짜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자연계 애들 있죠. 자연계 애들 중에 수능 최저 부담감 있는 아이들, 논술 하는 애들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 무서워서 건대 쪽으로 졸라 쏠릴 거예요. 난 그런 생각 들거든요. 수능 전에 보는 아이들 중에 건대 쪽으로 정말 많이 쏠릴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 동국대가 홍대보다 편해요. 그러니까 자연계 애가 동국대 쪽으로 먼저 쏠릴 거예요. 건대 애들 빠지면. 그리고 남은 아이들이 홍대 라인에 10월 10일 날 자연계 애들이에요. 요번에 홍익대학교 자연계 이과 논술 무너질 거예요 라고 예상합니다. 이거 100%는 아니에요. 또 이거 뭐 끝난 다음에 아우 안 무너졌잖아요 라고 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이론상 홍익대학교에 좋은 자원이 모일 확률이 적어 보이지 않아요? 그잖아요. 첫 번째 건대로 간다니까. 걷다가 대학 레벨이 건대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건대 수능 최저도 없잖아. 이쪽으로 몰릴 확률 되게 높아요. 두 번째, 그 다음 동국대로 몰릴 거예요. 얘 때문에 최저 맞추기가 더 편하거든. 홍대 솔직히 요번에 최저 지랄이에요. 홍대 최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게 잡아놨다니까. 그러니까 홍대 쪽으로는 아이들이 지원율이 진짜 낮을 수 있어요. 실제 반영률 되게 낮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 학생들 홍대 잘 한번 봐요. 홍대 문제 한번 뽑아서 한번 풀어봐봐. 할만한지. 그러면 홍대 지원해. 홍대 자연계. 두 번째, 이거 좀 볼게요. 두 번째 뭘 볼 거냐면요, 이겁니다. 건국대학교가 9일날 문과가 보고요, 10일날 동대가 보고 11일날 홍대가 보는데 하루 이렇게 세 개 다 집어넣을까요? 과연 논술을 이렇게 세 개 한꺼번에 다 안 넣어요. 이해가요? 이렇게 다 안 넣는다고요. 그러면 인문계 있죠. 홍대 인문계 11일날 보는 인문계 얘네들도 상대적으로 빵꾸 날 확률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논다니까. 힘들어서. 누가 이렇게 하루 시험 보러 다녀요. 말도 안 되지. 이해가요? 띄엄띄엄 본다고. 걷다가 수능 전에 다 볼래? 논술을? 아니라고. 니네 그렇잖아. 수능 전에 논술 학교 다 잡을 거야? 아니라니까. 수능 후에도 잡는다고. 왜? 너네가 수능을 어떻게 볼 줄 알고. 그러니까 수능 후에도 한두 개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 앞에 한두 개 잡는다고. 이해가? 걷다가 수능 전은 얘들아 많이 잡는 게 아니야. 보통 한두 개 잡으면 하나 잡는다고. 많이 잡아야 두 개야. 그러면 건대, 동대, 홍대 중에 뭐 잡을래? 홍대를 버리지 않을까? 제일 힘든데? 그잖아. 가장 들어가기가 까다로운데? 그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동국대랑 홍익대랑 아이들 들어오는 분포 때 보잖아. 그 성적대? 야 도찐 개찐이야 정말로. 비슷비슷한 애들 들어온다고 성적대가. 그러니까 두 학교 중에
동국대 쪽으로 쏠릴 확률이 더 높고 건대 쪽으로 쏠릴 확률이 더 높아. 그러니까 요번에 진짜 서울시립대 다음으로 내가 보는 학교 중에 핫 이슈가 누구냐면 바로 홍익대학교인 거야.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홍익대학교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저 같으면 홍익대학교 한번 노려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카톨릭대학교가 10월 11일 날 보고요. 경기대학교가 10월 18일 날 보는데, 경기대학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논술에 올인하는 공부를 조금 이렇게 낮게 뭐 3등급에서 4등급 뭐 이렇게 뭐 4등급에서 5등급 이런 아이들이 아마 논술에 미친 듯이 올인해 갖고 지원하는 학교가 경기대학교인데, 경기대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합격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논술 점수가 생각보다 확 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 논술은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추가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점수대가 확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 전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카톨릭대학교는 경쟁률이 중요하고요. 홍대 인문계랑 날짜가 겹칩니다. 홍대 인문계랑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솔직히 카톨릭 쓰는 아이들랑 홍대 인문계라면 홍대 인문계에 더 좋은 아이들이 몰리긴 하겠죠. 솔직히 몰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10월 11일 날 문과 아이들이 솔직히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저도 문과 같은 경우는 합이 6인가 그래요. 아마 조금 더 얄풀이합니다. 내가 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자연계가 하나가 3등급인가 그러고요. 하나 3등급 맞추기고요. 아마 문과는 2개 6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홍대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수능에 조금 부담이 없긴 하죠. 그러니까 아마 홍대는 카톨릭이랑 좀 나눠 먹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홍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로 한번 노릴만 해요, 요번에. 홍대 문과랑 이과 논술 한번 준비해 보세요. 내가 솔직히 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도 솔직히 경쟁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 문과 볼 때 홍대랑 좀 비교하면서 보셔야겠죠. 같이 띄워놓고 창을 이렇게 같이 띄워놓은 다음에 경쟁률을 이러고 꼬라봐야겠죠. 그죠? 막 이렇게 꼬라보면서 뭐해? 조금 낮은 쪽으로. 어머님들 경쟁률이 낮으면 그만큼 성적대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 이번에 폭발적으로 늘긴 할 건데, 솔직히 경기대학교가 되게 수도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되게 좋은 학교긴 하지만 좀 애매모호한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보는지 후에 보는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왜 전과 후를 나누는지 아시겠죠? 후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는 그냥 수능 끝난 다음에 최저 맞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수능 후도 학교 레벨들을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날짜를 달력에다 쫙 써놓은 다음에 레벨을 쫙 따져보시면 이런 라인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런 걸로 솔직히 대학 라인을 찾기는 하는데, 보통 수능 전은 변수가 좀 많이 발생하고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솔직히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왜? 상위권 아이들이 되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내가 만약에 수능이 좀 약하다라면 수능 전에 보는 논술 학교들도 한두 개 정도, 하나에서 2개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컨쇼 논술 날짜는 중요합니다 라는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논술 준비 열심히 하시고 수능도 또 병행해야 되니까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서 두 마리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6년 수시 방송이 오늘 이 방송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마 2016년 정시방송 때 다시 찾아뵐 것 같고요. 2016년 정시방송은 아마 10월달 그 정도? 10월 좀 말 정도 돼야지, 한 10월 중순에서 한 10월 중순 한 그 정도 돼야지 다시 찾아뵐 것 같고요. 컨쇼 단 하나의 위대한 비법은 2016년 수시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시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사예요. 다음 년에 논술 끝나고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저 서울시립대 논술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도 작년만큼 좋은 아이들이 받지 않았을 거고요. 두 번째, 정말로 상위 10개 대학교 안에서도 이거잖아요. 중경외 시라면서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를 지금 준비하는 아이들은 시립대 이거에다가 집어넣기가 지금 살 떨릴 거라고요. 안 집어넣을 확률도 되게 많고요. 특히 얘네들은 안 넣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 누구? 서강대 집어넣어. 한양대까지도 안 넣어요. 못 넣는다고요. 겁나갖고. 붙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서울시립대가 작년만큼의 좋은 자원이 저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도 솔직히 요번에 앞라인 탄 게 한양대 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경쟁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최저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건대가 최저를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건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몰릴 확률이 높아요. 왜? 이런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요? 난 수능을 잘 못 봐. 수능은 완전 개쓰레기인데 논술 준비는 되게 많이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건대 걷다가 수능 전에 본대. 나 한번 지원해 볼래.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솔직히 요번 2016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와, 경쟁률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경쟁률도 좀 봐야 되고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솔직히 이거 지금 건국대학교도 도박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지금 막 가슴 설레이고 있을 거예요. 잘 될까 못 될까. 잘못하면 완전 개조되거든요. 이 수능 전에 본다라는 게 되게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학교는 솔직히 경쟁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작년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비슷하게 간다면 질러보세요. 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논술 잘 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솔직히 논술 잘 쓰는 아이들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건국대학교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진짜 정말로. 그래서 건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일단 패스를 할게요. 근데 건국대학교는 보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건대는 솔직히 요번에 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자연계. 그러니까 이과 애들. 이과는 솔직히 성공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가 바로 동국대와 홍익대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동국대와 홍익대 같은 경우는 홍익대보다는 동국대 경쟁률이 상승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 동국대가 솔직히 더 편합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얘네 4등급이고요. 동국대도요 4등급 맞춰 동대, 홍대가 같은 날짜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자연계 애들 있죠. 자연계 애들 중에 수능 최저 부담감 있는 아이들 논술 하는 애들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 무서워서 건대 쪽으로 졸라 쏠릴 거예요. 난 그런 생각 들거든요. 수능 전에 보는 아이들 중에 건대 쪽으로 정말 많이 쏠릴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 동국대가 홍대보다 편해요. 그러니까 자연계 애가 동국대 쪽으로 먼저 쏠릴 거예요. 건대 애들 빠지면. 그리고 남은 아이들이 홍대 라인에 10월 10일 날 자연계 애들이에요. 요번에 홍익대학교 자연계 이과 논술 무너질 거예요. 라고 예상합니다. 이거 100%는 아니에요. 또 이거 뭐 끝난 다음에 안 무너졌잖아요 라고 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이론상 홍익대학교에 좋은 자원이 모일 확률이 적어 보이지 않아요? 그잖아요. 첫 번째 건대로 간다니까. 걷다가 대학 레벨이 건대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건대 수능 최저도 없잖아. 이쪽으로 몰릴 확률 되게 높아요. 두 번째, 그 다음 동국대로 몰릴 거예요. 얘 때문에 최저 맞추기가 더 편하거든. 홍대 솔직히 요번에 최저 지랄이에요. 홍대 최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게 잡아놨다니까. 그러니까 홍대 쪽으로는 아이들이 지원율이 진짜 낮을 수 있어요. 실제 반영률 되게 낮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 학생들 홍대 잘 한번 봐요. 홍대 문제 한번 뽑아서 한번 풀어봐봐. 할만한지. 그러면 홍대 지원해. 홍대 자연계. 두 번째, 이거 좀 볼게요. 두 번째 뭘 볼 거냐면요, 이겁니다. 건국대학교가
9일날 문과가 보고요. 10일날 동대가 보고 11일날 홍대가 보는데 하루 이렇게 3개 다 집어넣을까요? 과연 논술을 이렇게 3개 한꺼번에 다 안 넣어요. 이해가요? 이렇게 다 안 넣는다고요. 그러면 인문계 있죠. 홍대 인문계 11일날 보는 인문계 얘네들도 상대적으로 빵꾸 날 확률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논다니까. 힘들어서. 누가 이렇게 하루 시험 보러 다녀요. 말도 안 되지. 이해가요? 띄엄띄엄 본다고. 걷다가 수능 전에 다 볼래? 논술을? 아니라고. 니네 그렇잖아. 수능 전에 논술 학교 다 잡을 거야? 아니라니까. 수능 후에도 잡는다고. 왜? 너네가 수능을 어떻게 볼 줄 알고. 그러니까 수능 후에도 한두 개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 앞에 한두 개 잡는다고. 이해가? 걷다가 수능 전은 얘들아 많이 잡는 게 아니야. 보통 한두 개 잡으면 하나 잡는다고. 많이 잡아야 2개야. 그럼 아까 이 친구 3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4 하나 나와도 되고요. 또 뭐 나와도 되냐면 3둘 나와도 된다라는 거죠, 어머님.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라 그래요? 좀 빠져나가니까 좀 하나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솔직히 5등급이면은 인하대학교는 최저 등급을 되게 많이 열어준 거예요. 동국대나 홍대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솔직히 좀 많이 열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저 등급이 또한 탐구가 한 과목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할만하죠. 지금부터 탐구 한 과목 미친 듯이 파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 국어가 3등급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데요. 그러면 탐구 한 과목에 지금 올인하시면 되죠. 그래갖고 한 등급 정도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등급만 만들면 되니까. 탐구 1등급 만들기는 솔직히 생각보다 그렇게 솔직히 탐구 1등급 나오는 거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탐구 1등급 나오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아이들한테. 제가 사탐을 가르치지만 대신 2등급은 솔직히 할만합니다. 2등급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2개 합이 5등급이기 때문에 한번 최저도 할만하고 이 친구한테는 최저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준비한 학교가 바로 인하대학교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 논술 결과를 좀 볼 건데요. 이 결과 보기 전에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하대학교는 문제가 총 3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나오는데 1번이 뭐냐면 요약하기고요. 2번이 뭐냐면은 찬반 논란하는 겁니다. 3번이 뭐냐면 바로 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2개는 아이들이 다 잘 써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약하기나 찬반 논란은 2개의 지문을 주고, 그러니까 보통 한 4개 뭐 가나다라 뭐 이렇게 해놓고서 뭐 어떻게 하냐면 뭐 가에 대해서 요약하세요. 그러니까 요약은 솔직히 아이들이 잘합니다. 요약에서는 감점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문제가 뭐냐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사형 제도가 있어요. 사형 제도를 찬성할래 반대할래? 둘 중에 논거를 들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 라고 하는 게 2번 문제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애들이 좀 잘 쓴대요. 제가 인하대학교 관계자분을 만나거나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1, 2번은 웬만큼 써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감점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인하대학교가 논술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약이나 찬반 논란에서도 감점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디에서 싹 다 날려먹냐면 표풀이하는 데서 싹 다 날려먹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표를 주고 그 표를 분석해서 그 표를 응용해서 글을 쓰게끔 하는데 그 표를 분석하지 못한다라면, 그 표가 나타내고 있는 그 표를 분석하지 못한다라면 완전히 감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년에 2016년 모의고사 올라온 그 정도의 표 분석을 좀 연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를 막 옛날 거를 막 미친 듯이 찾지는 마요. 인하대학교는 안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요번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한 3.5 정도 되고요. 논술은 한 65점 정도 체크가 되면은 합격선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었냐면 한 2.4 등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신은 뭐 꿀릴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논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표에 대한, 인하대학교를 아마 목표로 한다면 표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솔직히 여태까지 아이들이 논술학원에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게 뭐 요약하거나 찬반 논란하거나 논거 찾고 그러니까 논거를 찾아가지고 글을 쓰는 것들을 진짜 많이
준비를 시키거든요. 솔직히 저는 논술은 논제와 논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제 부분이 되게 쉽게 나와요. 논제는 분석할 게 거의 없고 논고를 들어서 찬반 논란의 핵심 상황과 아니면은 표를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수능을 하는 데 있어서 표풀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조금씩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인하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회문화 있잖아요. 사탐 과목 중에 사회문화 하는 아이들이 되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는 많이 해줘요. 사회문화가 표풀이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분석하는 능력은 솔직히 저는 사회문화 애들이 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사회문화 하는 아이들이 솔직히 유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인하대학교를 붙을 수 있는 합격률은 한 80%에서 90%, 그러니까 한 80에서 한 80%는 무조건 될 것 같고요. 뭐 높게 본다라면 뭐 85%까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90%를 못 던지냐면 표 때문에 그래요. 표가 솔직히 복불복이 좀 있어요. 이 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는 표와 모르는 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학교에서 배운 거를 내더라고요. 학교에서 충실히 사탐을 배운 아이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 사탐 과목 안에서 반영되는 것들을 응용해서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뭐 저출산이나 뭐 고령화 문제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인데 있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낮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학생들이 사회 탐구를 배우면서 배웠던 상식, 그러니까 그 지식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모르는 게 나오면 골 때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아는 거 나온 거랑 모르는 거 나온 거랑 쓰는 것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스킬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표 때문에 그렇게 높게 잡기는 솔직히 좀 부담은 되고요. 그래도 한 뭐 80에서 85% 정도는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점수대가 확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 전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카톨릭 대학교는 경쟁률이 중요하고요. 홍대 인문계랑 날짜가 겹칩니다. 홍대 인문계랑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솔직히 카톨릭 쓰는 아이들랑 홍대 인문계라면 홍대 인문계에 더 좋은 아이들이 몰리긴 하겠죠. 솔직히 몰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10월 11일 날 문과 아이들이 솔직히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저도 문과 같은 경우는 합이 6인가 그래요. 아마 조금 더 얄풀이합니다. 내가 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자연계가 하나가 3등급인가 그러고요. 하나 3등급 맞추기고요. 아마 문과는 2개 6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홍대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수능에 조금 부담이 없긴 하죠. 그러니까 아마 홍대는 카톨릭이랑 좀 나눠 먹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홍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로 한번 노릴만 해요, 요번에. 홍대 문과랑 이과 논술 한번 준비해 보세요. 내가 솔직히 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도 솔직히 경쟁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 문과 볼 때 홍대랑 좀 비교하면서 보셔야겠죠. 같이 띄워놓고 창을 이렇게 같이 띄워놓은 다음에 경쟁률을 이러고 꼬라봐야겠죠. 그죠? 막 이렇게 꼬라보면서 뭐해? 조금 낮은 쪽으로. 어머님들 경쟁률이 낮으면 그만큼 성적대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 이번에 폭발적으로 늘긴 할 건데, 솔직히 경기대학교가 되게 수도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되게 좋은 학교긴 하지만 좀 애매모호한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보는지 후에 보는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왜 전과 후를 나누는지 아시겠죠? 후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는 그냥 수능 끝난 다음에 최저 맞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수능 후도 학교 레벨들을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날짜를 달력에다 쫙 써놓은 다음에 레벨을 쫙 따져보시면 이런 라인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런 걸로 솔직히 대학 라인을 찾기는 하는데, 보통 수능 전은 변수가 좀 많이 발생하고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솔직히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왜? 상위권 아이들이 되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내가 만약에 수능이 좀 약하다라면 수능 전에 보는 논술 학교들도 한두 개 정도, 하나에서 2개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컨쇼 논술
논술 날짜는 중요합니다 라는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논술 준비 열심히 하시고 수능도 또 병행해야 되니까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 조선 라인 2와 이황 그쪽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생존 문제는 웬만큼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차피 1, 3 하면은 이거 몇 등급 나오냐면 2등급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사탐 너 생윤이 만일 1등급이 이제 고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윤사 쪽으로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는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사탐이 만일 둘둘이 나오면은 좋아요. 둘둘이 나오는 친구라면은 1, 2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죠. 1, 1 나오면 더 좋겠지만 이제 시간상 두 과목을 한꺼번에 파기에는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친구 있죠. 4, 4 나오는 친구들. 4, 4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 3도 2고 둘둘도 2예요. 4, 4를 둘둘 만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좋다고요? 1, 3 나오는 게 훨씬 좋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논술 보는 학교 중에 사탐 하나만 최저로 잡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사탐을 한쪽에다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고요. 그렇게 막 6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온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9월 모의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이 끝났을 때 6월이랑 9월을 가지고 결국은 어디를 찾게 되냐면 수시학교를 찾게 되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논술을 한 1년 2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준비를 했고요. 특히 두 개의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집중적으로 1년 2개월을 파고 들어간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준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잘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다른 특이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내신 등급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총 비율이 한 2.4등급 정도 되고요. 1, 2, 3학년을 꾸준하게 공부를 한 친구예요. 어디 1학년 때 좀 못하다 2학년 때 더 열심히 하고 3학년 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1학년 때부터 좀 거의 꾸준하게 공부를 한 친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천의 도림고등학교라는 곳이 내신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거기가 중간이 없는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따기에는 솔직히 좀 유리한 학교에 들어가서 한 2.4등급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디 수시를 준비하거나 입학사정관이나 논술이나 이런 거를 교과 100, 솔직히 교사 시간 75시간 중에 대부분이 정말로요, 이 친구 P군 대부분이 다 어디에서 한 거냐면 학교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입학사정관을 꾸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힘든 친구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학교 특이사항으로 이 친구 입학사정관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되긴 해요. 어떤 학교냐면 좀 학교 레벨을 낮춰야 돼요. 학교 레벨을 수도권 정도로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신 등급이 2.4등급이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또한 6월 모의고사나 요번에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6월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솔직히 수도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도 수도권으로 쓰는 게 맞는데 이 친구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예요. 만일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가 수도권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면 6월보다 약간만 좀 잘 봐준다라면 어차피 수도권 라인으로 대학교는 정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서울 안으로 써야 될 것 같고, 또한 논술 준비를 되게 많이 한 친구니까 논술로 상위권 학교를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는 하고요. 논술에 대해서 아직은 평가를 제가 하진 못했어요. 논술 시험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진 못했지만 일단은 학부모님 말에 의하면은 잘 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감안을 해갖고 제가 컨설팅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많이 집어넣을 거면 이 친구 집어넣을 수 있는 라인이 어디냐면 수도권 정도 라인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입사로 집어넣기에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학부모님들 지금 우리 아이 생기부 보고 계신다라면은 뭐 수상 경력이 한 3개 정도 되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시스토리텔링이 조금 힘들다라면은 대학 레벨을 그렇게 높게 잡으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아이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보통 내신 3등급, 4등급 아이가 나오는 저는 생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등급 학생치고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생기부 관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괜찮아요. 논술을 그렇게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친구 피군을 학교를 준비해온 학교가 논술이고요. 일단은 논술 학교를 논술을 6개를 쓸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논술은 솔직히 몇 개 정도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어머님 6개 쓰면 애 죽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논술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4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3개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 학교를 상, 중, 중으로 짜시던지 상중하로 짜시는 건데 저는 보통 3개에서 4개, 많아봤자 4개라고 그러고요. 6개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저 진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맞아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다 반영한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 이 친구는 뭐 인생에 재수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논술이나 입학사정관 같은 입사 같은 경우 내신이 절대 꿀리질 않아요. 뭐 적성은 뭐 볼 생각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래서 특히 논술 쪽으로 진짜 많은 힘을 기울였던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친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피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은 입학사정관보다는 솔직히 논술학교를 찾는 데 중점을 되게 많이 두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학교 수상 경력을 보시게 되면은요, 교회 우수상 후에 3번의 수상, 그러니까 그렇게 수상 내역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홀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피구는. 그러다 보니까 더 논술 쪽으로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래희망과가 벤처사업과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과가 어디냐면 경영학과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경영 라인, 경상계 쪽으로 솔직히 학교를 좀 짜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적인 부분, 수학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었고, 학교 동아리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벤처 사업가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지금 컨쇼를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스토리텔링 일명 시스토리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 우리 아이가 벤처 사업가가 꿈이었다라면 경영학과를 집어넣거나 이쪽 경상 계열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그쪽 계열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야지 전공 역량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동아리도 봉사활동 동아리고요. 걷다가 자율활동 평가도 뭐 중상위 평가인데 그렇게 막 썩 잘 써줬다라고 저는 평가는 하진 않아요. 이게 솔직히 중상위 평가라고 나온 이유가, 저는 솔직히 상위 평가는 빼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 생기부를 분석할 때 저 혼자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컨설팅에 있는 컨설턴트들이랑 솔직히 그 생기부를 분석을 해갖고 그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냈을 때 중상위로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상위 평가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친구 피군 같은 경우.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봉사 시간도 뭐 괜찮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30시간 40일, 그리고 3학년 누계 시간이 4시간인데 이거 ING 아니에요. 4시간으로 끝났어요, 이 친구. 더 이상 봉사활동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75시간의 봉사활동을 갖고 있는데 봉사활동 치고는 뭐 그렇게 뭐 일단은 뭐 총 시간은 다 채웠으니까 60시간은 채웠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입학사정관을 하기에는 솔직히 저는 봉사활동 시간은 좀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입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봉사활동 시간을 보통 말씀드렸잖아요. 100시간은 솔직히 넘겨줘야 된다고. 그리고 봉사활동 시험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지 못했지만 뭐 일단은 학부모님 말에 의하면은 뭐 잘 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감안을 해갖고 제가 컨설팅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많이 집어넣을 거면 이 친구 집어넣을 수 있는 라인이 어디냐면 수도권 정도 라인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입사로 집어넣기에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학부모님들 지금 우리 아이 생기부 보고 계신다라면은 뭐 수상 경력이 한 3개 정도 되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시스토리텔링이 조금 힘들다라면은 대학 레벨을 그렇게 높게 잡으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아이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보통 내신 3등급, 4등급 아이가 나오는 저는 생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등급 학생치고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생기부 관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괜찮아요. 논술을 그렇게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친구 P군을 학교를 준비해 온 학교가 논술이고요. 일단은 논술 학교를 논술을 6개를 쓸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논술은 솔직히 몇 개 정도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어머님 6개 쓰면 애 죽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논술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4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3개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 학교를 상, 중, 중으로 짜시던지 상중하로 짜시는 건데 저는 보통 3개에서 4개, 많아봤자 4개라고 그러고요. 6개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저 진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맞아요. 수시가 6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6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시가 6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번을 다 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굳이 6개를 다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혹사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입사가 만일 수도권 라인으로 만일 어머님께서 입사를 안 쓰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논술을 6개를 준비를 하신다. 6개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논술을 6개 준비하면 정시도 버리게 돼요. 잘못하면. 정시 준비를 하면서 논술을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논술은 진짜 많이 쓸 수 있는 학교가 제가 생각했을 땐 진짜 많으면 4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강사들마다 아니면 논술 강사나 입학사정관이나 뭐 컨설팅하는 사람들마다 컨설턴트들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논술을 6개 쓰는 거를 찬성하는 거는 전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전 진짜 개쓰레기 컨설팅이라고 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6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진짜 많이 해봐야 4개 정도 정말 적당한 게 전 3개라고 생각하고요. 3개를 상중중으로 놓거나 아니면 상중하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온 P군의 학교는 어디냐면요.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솔직히 인하대학교 아까 그 6월 일단은 뭐 총 시간은 다 채웠으니까 60시간은 채웠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입학사정관을 하기에는 솔직히 저는 봉사활동 시간은 좀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입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봉사활동 시간을 보통 말씀드렸잖아요. 100시간은 솔직히 넘겨줘야 된다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스토리텔링, 일명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맞춰서 하는. 그리고 봉사를 할 때는 꾸준하게 한 곳을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 들쑥날쑥 걷다가 봉사 시간 75시간 중에 대부분이 정말로요, 이 친구 P군 대부분이 다 어디에서 한 거냐면 학교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입학사정관을 꾸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힘든 친구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학교 특이사항으로 이 친구 입학사정관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되긴 해요. 어떤 학교냐면 좀 학교 레벨을 낮춰야 돼요. 학교 레벨을 뭐 수도권 정도로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신 등급이 2.4등급이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또한 6월 모의고사나 요번에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6월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솔직히 수도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도 수도권으로 쓰는 게 맞는데 이 친구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예요. 만일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가 수도권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면 6월보다 약간만 좀 잘 봐준다라면 어차피 수도권 라인으로 대학교는 정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서울 안으로 써야 될 것 같고 또한 논술 준비를 되게 많이 한 친구니까 논술로 상위권 학교를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는 하고요. 논술에 대해서 아직은 평가를 제가 하진 못했어요. 논술 시험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진 못했지만 뭐 일단은 학부모님 말에 의하면은 뭐 잘 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일단 감안을 해갖고 제가 컨설팅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많이 집어넣을 거면 이 친구 집어넣을 수 있는 라인이 어디냐면 수도권 정도 라인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입사로 집어넣기에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학부모님들 지금 우리 아이 생기부 보고 계신다라면은 뭐 수상 경력이 한 3개 정도 되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시스토리텔링이 조금 힘들다라면은 대학 레벨을 그렇게 높게 잡으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아이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보통 내신 3등급, 4등급 아이가 나오는 저는 생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등급 학생치고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생기부 관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괜찮아요. 논술을 그렇게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친구 P군을 학교를 준비해온 학교가 논술이고요. 일단은 논술 학교를 논술을 6개를 쓸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논술은 솔직히 몇 개 정도 쓸 수 있냐 보니까 수리적인 부분, 수학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었고, 학교 동아리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벤처 사업가 같은 경우는 만일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지금 컨쇼를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스토리텔링 일명 시스토리 만드는 데 있어서 만일 우리 아이가 벤처 사업가가 꿈이었다라면 경영학과를 집어넣거나 이쪽 경상 계열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그쪽 계열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야지 전공 역량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동아리도 봉사활동 동아리고요. 걷다가 자율활동 평가도 뭐 중상위 평가인데 그렇게 막 썩 잘 써줬다라고 저는 평가는 하진 않아요. 이게 솔직히 중상위 평가라고 나온 이유가, 저는 솔직히 상위 평가는 빼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 생기부를 분석할 때 저 혼자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컨설팅에 있는 컨설턴트들이랑 솔직히 그 생기부를 분석을 해갖고 그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냈을 때 중상위로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상위 평가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친구 P군 같은 경우.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봉사 시간도 뭐 괜찮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30시간 40일, 그리고 3학년 누계 시간이 4시간인데 이거 ING 아니에요. 4시간으로 끝났어요, 이 친구. 더 이상 봉사활동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75시간의 봉사활동을 갖고 있는데 봉사활동 치고는 뭐 그렇게 뭐 일단은 뭐 총 시간은 다 채웠으니까 60시간은 채웠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입학사정관을 하기에는 솔직히 저는 봉사활동 시간은 좀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입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봉사활동 시간을 보통 말씀드렸잖아요. 100시간은 솔직히 넘겨줘야 된다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스토리텔링, 일명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맞춰서 하는. 그리고 봉사를 할 때는 꾸준하게 한 곳을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 들쑥날쑥 걷다가 봉사 시간 75시간 중에 대부분이 정말로요, 이 친구 P군 대부분이 다 어디에서 한 거냐면 학교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입학사정관을 꾸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힘든 친구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학교 특이사항으로 이 친구 입학사정관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되긴 해요. 어떤 학교냐면 좀 학교 레벨을 낮춰야 돼요. 학교 레벨을 뭐 수도권 정도로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신 등급이 2.4등급이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또한 6월 모의고사나 요번에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6월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솔직히 수도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도 수도권으로 쓰는 게 맞는데 이 친구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예요. 만일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가 수도권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면 6월보다 약간만 좀 잘 봐준다라면 어차피 수도권이요. 특히 2개의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집중적으로 1년 2개월을 파고 들어간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준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잘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뭐 다른 특이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내신 등급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총 비율이 한 2.4등급 정도 되고요. 1, 2, 3학년을 꾸준하게 공부를 한 친구예요. 어디 뭐 1학년 때 좀 못하다 2학년 때 더 열심히 하고 3학년 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1학년 때부터 좀 거의 뭐 꾸준하게 공부를 한 친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천의 도림고등학교라는 곳이 내신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거기가 중간이 없는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따기에는 솔직히 좀 유리한 학교에 들어가서 한 2.4등급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디 뭐 수시를 준비하거나 입학사정관이나 논술이나 이런 거를 교과 100
솔직히 교과 100을 집어넣기에는 아시다시피 좀 모자라요. 그렇지만 뭐 입학사정관이나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꿀리는 점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2.4면 뭐 훌륭한 거고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다 반영한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 이 친구는 뭐 인생에 재수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논술이나 입학사정관 같은 입사 같은 경우 내신이 절대 꿀리질 않아요. 뭐 적성은 뭐 볼 생각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래서 특히 논술 쪽으로 진짜 많은 힘을 기울였던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친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피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은 입학사정관보다는 솔직히 논술학교를 찾는 데 중점을 되게 많이 두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학교 수상 경력을 보시게 되면은요, 교회 우수상 후에 3번의 수상, 그러니까 그렇게 수상 내역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홀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피구는. 그러다 보니까 더 논술 쪽으로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래희망과가 벤처사업과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과가 어디냐면 경영학과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경영 라인, 경상계 쪽으로 솔직히 학교를 좀 짜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적인 부분, 수학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었고, 학교 동아리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벤처 사업가 같은 경우는 만일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지금 컨쇼를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스토리텔링, 일명 시스토리 만드는 데 있어서 만일 우리 아이가 벤처 사업가가 꿈이었다라면 경영학과를 집어넣거나 이쪽 경상 계열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그쪽 계열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야지 전공 역량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동아리도 봉사활동 동아리